개인 간 거래, 즉 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 정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제재 대상에는 대형 업체들도 포함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P2P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박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훈 기자, 일단 최근에 P2P 업체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 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 P2P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영업 정지 의견을 현재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 투자 연계법, 일명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정식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은 등록이 불가하게 되면서 사실상 폐업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빌린 사람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금리를 24%로 법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섰으면 잘못한 거 맞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또 업체들은 입장이 다른가 봐요. 억울하다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P2P 산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법의 잣대로만 과하게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하려면 대부업자가 이자를 24%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P2P 업체는 기존 대부업과는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P2P 업체는 통상 이제 개인 간 개인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고 연계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더 나눠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플랫폼 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자는 대출과 상환 등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대출 이자만 놓고 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지 않았지만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켜서 계산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며 내리는 당국의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공사 기간에 따라 대출금을 쪼개서 지급합니다. 예컨대 100억 원의 공사일 경우 10회차를 거쳐 회차당 10억 원씩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빌려주는 셈인데요. 이때 마지막 회차 한 달 만기 10억 원짜리 대출을 연 13% 금리를 적용해 빌려줄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1%만 받더라도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연 12% 이자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금리는 13%였지만 플랫폼 수수료 12%가 더해지면서 연 이자가 25%로 간주돼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린 사람은 나는 24%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곳과 또 그 돈을 빌려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난 이자 그만큼 안 받았는데 그리고 플랫폼 업체는 난 수수료만 받았는데 이게 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국은 이제 지난 2017년에 P2P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수수료도 이자로 포함된다는 그 부분을 명시했고 업체들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위반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업체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사항이었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그 당시에 이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태라는 거를 명확히 얘기했으면 분명히 업체들도 한두 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를 안 지킬 일이 없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P2P 업체를 통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런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징계 대상 업체에는 대형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라서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 채권 회수를 투자금 원리금 상환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P2P 업체들이 현재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연체율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업체가 만약 폐업을 한다면 대출 상환 관리를 제대로 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 대상 업체 중에서는 대출 자산이 무려 수천억 원이 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만큼 자산이 만약 부실화될 경우 대규모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번 투자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업체가 영업 정지가 되게 되면 연체뿐만 아니라 손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던 게 아닌가 해서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또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P2P 관련법인 온라인 투자 금융업법, 일명 온투법이 지난해 8월 정식 도입이 되는데요. P2P 업체들은 올해 8월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지금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P2P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서 대주주 적격 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훈 기자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